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3-23강 나갈 차례죠. 오늘은 좀 나갈 내용이 좀 많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가는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서 많이 들어본 기억 나시죠? 우리 앞에 지역사회복지로 처음 나갈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배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고요.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 그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자원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겠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이제 시험 대비하면 될 겁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모금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그 사랑의 열매 아십니까? 이렇게 빨간 거, 열매 있고, 사랑의 열매, 그거라든지 아니면, 연말 되면 이제 사랑의 온도탑 있잖아요. 뉴스에 아주 첫머리에 사랑의 온도탑 쫙 몇 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막 그러는데, 사랑의 온도탑이라든지, 아노소사이어티, 이런 것들, 이거 다 여러분들 어디서 하는 거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성금을 내잖아요. 성금을 내는데 이거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고 모으고 관리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배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제 순수한 민간 복지 운동이에요. 관이 개입된 게 아닙니다. 민간 복지 운동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1997년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바뀐 겁니다. 회법으로. 그거 기억해 두고, 뭐가 틀린 거라고 했어? 뭐가 이제 차별적이 있는 거라고 했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독립법인이라고 했어요. 독립법인이고, 회법은 지회라고 했습니다. 직영체제야, 직영체제.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여러분들 지회지요. 직영체제. 예, 그래서 독립체제에서 어떤 형태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회체제로 온 겁니다. 알겠죠? 예, 이 정도 여러분들 앞에서 배워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리라 미션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칠판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모은 이제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회. 자,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기억해둬야 되겠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선배가 밑줄 쳐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겠네.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관리를 받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공동모금의 특성을 보니까 관이 개입된다. 공공재원이 아니라 다 순수 민간 모금입니다. 민간이야. 민간 복지조직입니다. 복지운동입니다. 민간 복지운동. 민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뭐로 바뀐 거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뀐 거야. 93년도에. 93년도에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1997년도 제정됐잖아요. 제정됐다가 1999년 3월 달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조직은 분과 실행위원회만 나오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무조직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조직도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사무총장님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사무조직이 있고 지회가 있고 분과실행위원회가 있는 거야. 알겠죠? 세 개가 있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회 분과 실행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선배는 요거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뭐 사무조직도 있고 지회, 당연히 지회는 있겠죠. 지회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 분과 실행위원회에서 기획이나 홍보나 모금이나 배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거 분과실행위원회만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넘어갑니다. 조직에서는. 자, 그리고 지회 봅니다. 지회는 독립법인 형식에서 앞에서 봤던 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독립법인이라고 했어요. 독립법인.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오면서 이제 뭐로 바뀌었다? 지회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지회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배분 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입니까? 신청 사업. 그리고 두 번째 기획 사업. 자, 그리고 긴급 지원 사업. 그리고 지정 기탁 사업. 크게 여러분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사업. 개별 사회 복지기관이나 시설이 공모 사업에 신청함으로써 배분된다. 자,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잖아. 복지 시설이나 기관이나 이런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자기가 신청해야 돼. 신청하면서 배분되는 거야. 신청하면서. 그러면 무슨 어떤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나요? 그런 게 없어. 자유주제로 신청을 하는데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이제 뭐 시각장애인 시설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떤 그 시설 내에 이제 안내봉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어떤 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걸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검토해 봐야 되겠고, 아니면 이제 시각장애인들 축구단을 만들 겁니다. 아니면은 합창단을 만들 겁니다. 이런 데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뭐 하는 거야? 신청을 하는 거야. 일정한 주제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모은 국민들로부터 모은 그런 성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각 시설이나 기관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신청 사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획 사업인데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지죠. 테마 기획 사업과 제안 기획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테마 기획 사업 같은 경우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어디서 주제 정해지는 거야,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제를 정해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걸 테마 기획 사업이고, 이거는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복지시설이나 기관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선정을 하는 거야. 선정을 하는 거. 이거를 제안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걸 테마기획사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어떻게 한 거 여러분들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한 것은 제안기획사업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긴급지원사업인데, 긴급한 사업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재구호죠. 재난구호. 재난구호도 있을 수 있겠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난구호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긴급구호나, 아니면은 이제 저소득층
긴급 지원 사업. 이렇게 어떤 긴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긴급 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기탁 사업인데, 지정 기탁 사업 같은 경우는 기부자가 정하는 거야. 기부자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부자가 이제 뭐 배분 지역을 정한다든지, 우리는 뭐 용인 지역에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는, 인천 지역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배분 지역을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분 대상자, 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면은 사용 용도를 이렇게 정한 거. 이거를 지정 기탁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여러분들? 4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배분 사업. 자, 됐고요. 자, 이제 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모금 방법입니다. 모금 방법 나오는데, 모금원에 따른, 어디서 모금하냐에 따라서, 모금원에 따라서, 개인이나 가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모금하는 거는 개별형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기업을 법인이라고도 하잖아. 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얻는 거를 기업 중심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배가 딱 가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센터장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기관장님들이 잘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업들을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기업 직접 찾아가가지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직접 좀 기업을 자주 찾아가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센터장님들, 시설장님들 아니면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개인으로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기업을 잘 찾아가야 돼. 그래서 기업들에게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고 가면은요,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정 기금 항상 돈을 써야 돼. 써야 되니까, 이제, 봐가지고 괜찮은 거를 여러분들 선택하면은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모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을 모금하는 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짜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센터장님들이라면 사회복지사를, 이제 구인할 때,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핵심입니다. 기업 중심형, 기업으로부터 모금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가장 뭐가 많다? 비중이 가장 크다. 비중이 가장 많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나 협회로부터 이제 모금 얻는 단체형. 그리고 이제 모금회의 구상한 사업이나 캠페인이나 이 외에 다른 것들, 아니면은 이제 언론 홍보를 통해서 얻는 방법들, 언론 홍보, 이런 거를 특별사업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금원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여러분들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4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자, 이제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연중과 연말 집중 모금입니다. 연중은 이제 매일 모으는 거고,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연말 집중 모금이지. 사랑의 온도탑 쫙 세워놓고, 이제 연말일 되면은 이제 좀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연말되고 춥고 좀 어려운 시기니까 좀 이제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잖아요. 이때를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말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사랑의 온도탑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 하는 데가 많죠. 뭐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이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구세군, 구세군이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구세군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잘 하십니다. 잘하고, 또 역시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투명하게, 하는 걸로 이 선배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금, 하고서 또 이제 배분하고 이러는 어떤 기관들이 신뢰를 많이 받고 많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겠죠. 우리가 이제 청렴결박하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잘 배분을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리를 신뢰를 하고 연말에 이제 아낌없이 이제 많은 것을 후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연중과 연말 집중 모금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연말 집중 모금 같은 경우는 모집일 며칠 전에 15일 전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 알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모집 종료일이야.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료됐으면 1개월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역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작 전 며칠? 15일. 끝나고 며칠? 한 달, 30일.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둡니다. 연말 집중 모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입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여러분들 잘 알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디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돼 가지고 이제 명패 같은 거 이제 쫙 걸어 놓으시고, 그 앞에서 이제 계산하는데 앞에서 이제 쫙 그 명패 있고 이제 쭉 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죠. 그런 이제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존중해주고 존경을 해드려야죠. 이렇게 존경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많이 후원을 하고 그러죠. 에이, 이거 폼 잡으려고 저러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아우 훌륭한 일 하시네요. 베리굿. 사장님, 따봉,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 낼 거, 2억 낼 거,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님들 존중해주고,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돈 어렵게 번 거 여러분들 내기 쉬운 거 아니에요. 보통 아너 소사이어티 몇 억 이상입니까? 1억 이상 기부했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5년 이내에, 납부를 이제 약정한 이제 고액, 기부자들이죠. 기부자들을 이제, 그 모임을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존경하고 또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노블레스 오브 리즈를 실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떤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한다, 기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고맙고 존경스럽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너 소사이어티 이렇게 가게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있으면 어떻게 따봉 이렇게 해드려야 돼. 사장님한테 비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자랑하려고 이런 거 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철없는 거예요. 철없는 거. 자, 87번 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공동모금회의 모금 방법 중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홍보를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 모금을 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특별사업형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사업형. 뭐 간단한 문제네요. 87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88번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회 문제입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설립 근거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아니라 무슨 법?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1번 틀린 거고요. 조직은 시도별 지회 형태에서 독립법인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거꾸로 했네. 독립법인 형식에서 지회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 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이게 여러 번 해도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회법으로, 회법, 지회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자, 모금 방식은 기간을 기준으로, 기중이 아니라 기준으로 크게 연말 집중 모금과 연중 모금으로 분류한다. 맞죠? 옳은 거? 그러면 88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뭐 틀렸는지 봅니다. 배분 사업은 신청 사업과 지정 기탁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몇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청 사업,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사업, 지정 기탁 사업까지 네 가지라고 했고요. 싸가지입니다. 자, 5번 전체 모금액 중 개인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 기업입니다. 법인 기업 모금액보다 크다가 아니라 법인 기업 모금액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8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이제 끝냈고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시설이나 이제 그 기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죠?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도 이제 자원봉사자로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선배도 이제 자원봉사 이제 그 단체에 가입해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 선배는 여러 분야에서 뭐 미용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선배처럼 이제 막 그냥 몸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 그것도 그렇고 음식 자원봉사도 그렇고 정말 많이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에 뭐를 공급한다? 자원봉사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자를 공급하고요. 자,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근거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를 양성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제 설치 보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국가 지자체에서 설치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런데 국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국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데 운영은 법인으로 해요. 알았죠? 운영은 법인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가 설치를 합니다만 이것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한다? 법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그러면 국가가 해서 직접 운영을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도 합니다. 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고 이 정도만 정리해두면 돼요. 조직과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구, 자치구에 설치가 됩니다. 어디는 없네? 읍면동은 없습니다. 읍면동.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했네. 읍면동은 없다라는 거. 읍면동은 자원봉사센터 읍면동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자체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자체는 각 지자체마다 있죠. 각 지자체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겠죠. 이런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조직이나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은
관리 이런 것들은 뭐로 정한다 여러분들?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니까 조례로 정하겠지요. 자, 조례로 정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둡니다. 자, 조직과 사업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뭐가 없다? 읍면동이 없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 국가가 아니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운영 방식,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하여 설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의 관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디의 관리를 받았죠? 그렇지. 보건복지부지. 그죠? 시험 내기 딱 좋겠죠.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여 설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어요. 한국자원봉사센터. 적어줄까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중앙자원봉사센터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출발합니다. 2020년. 얼마 안 됐지요. 출발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개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연구,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들이 있지요.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작업, 이런 작업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이 선배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냥 중앙자원봉사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2년 협동조합기본, 이거 지우세요. 협동조합기본법. 이게 왜 들어갔나 모르겠네. 자, 2012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밑줄 하나 쳐줍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어떤 단위냐? 읍면동 단위도 아니고 시도 단위도 아니고 시군구 단위야. 밑줄 쫙.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도에 설치됩니다.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이야. 모든 걸 토탈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탈 서비스를 모든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통합 제공이야. 통합 제공.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민뿐만 아니라 관까지도 서로 협력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게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선배가 여러 번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은 과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나와야죠.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지역민들을 위한 거야.
응? 사례관리라는 게 뭐라고 했어? 사례관리라는 게 복합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여러분들 사례관리라고 했잖아. 그거야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설치한 게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알겠죠? 맞춤형 사례관리.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지역민들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응? 민간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것이 그게 뭐다 여러분들?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응? 키워드가 뭔지 기억나겠죠? 알겠죠? 이제 뭐야 여러분들? 희망복지지원단은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이야. 알겠죠?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이야. 누구를 위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두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89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추진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5회 문제고요. 빈곤 아동의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민간 영역의 사업이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지만 이거는 민간 사업이 아니라 공공 영역입니다. 공공사업. 어디가 주관했냐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사업이 빈곤 아동의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됐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다. 공공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두 번째,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모든 자원, 민간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자원까지 모든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한다. 조정한다. 맞아, 틀려? 맞죠? 응?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3번, 4번, 5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몽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개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배분한다. 신청하여 배분하는 것은 무슨 사업? 신청사업.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역이 참 많으니까 지역아동센터 거기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밥도 주지요. 그죠? 또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외지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또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죠? 같이 주말에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공연도 가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잖아. 그래서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나 정서지원 모든 걸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프로그램만 제공하다는 아닙니다. 자, 5번 봅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다. 읍면동이 아니라 시도, 시군구 지역에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읍면동이 아니라 시도, 시군구 지역.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8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관 계획을 수립한다. 자원봉사활동을 여러분들 관리하는 데는 보건복지부입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입니까? 행정안전부죠. 보건복지부가 틀려버렸네. 그죠? 나머지 것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선배가 굳이 정리를 안 했는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자원봉사단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당연하겠지요. 설립하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정책이나 개발 및 연구하고 어떤 전국의 어떤 지역
그 자원봉사센터를 네트워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고 이건 뭐 전부 다지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자원봉사 고점 역할을 한다. 그거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9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잘 이제 따라올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제 암기되어지는 게 좀 많긴 하지만 이 선배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엑기스만을 뽑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선배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리라고 믿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파이팅!